자, 잠 깨고 오수업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6페이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너무나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다시 상단에 동그라미 합니다. 자격 취소 사유 동그라미 합니다. 양, 대, 부, 정, 징 동그라미. 그 다음 오른쪽 이, 인, 설, 개, 검 동그라미 했습니까? 무조건 숙지하셔야 되고 또 기본 수업 시간에도 많이 전달했습니다. 자격 취소 절차 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 거기 사전에 보면 청문을 실시합니다. 청문회 동그라미. 그리고 사후 절차에 보면 유일하게 자 자격이 취소되면 보고 통지가 있는데 며칠 내로 보고한다. 5일 동그라미. 누구에게요? 국토장관. 통지는 온 동네방네 시도지사에게 통지합니다. 자, 그거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정반납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읽으시면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교재 27페이지. 좀 전에 자격 취소, 자격 정지를 배우셨다면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 지금 양대 부정징 정리하셨고 자격이 정지되는 사유를 정리하셨습니다. 그런데 등록 취소하고 구분 못하는 학생 심각합니다. 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등록 취소는 자격 취소하고는 개념이 다르다, 그죠? 자, 그때 등록이 취소되는 사유 무조건 절치는 시험에 나옵니다. 상단에 다시 제목에 동그라미 합니다. 결, 사, 허, 리, 사, 양 일정에 해당되면 절취, 절대적 취소입니다.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자, 이런 결, 사, 허, 리, 사, 양 일정에 해당되면 절취인데 만약 원래 시험에서 여러분들은 상대적 취소를 찾으시오 하고 들어오면 기죽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밑에 상치도 있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절대적 취소를 딱 뽑아내면 나머지는 뭐다? 상치죠. 그래서 절취는 어떤 식으로든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절대식으로. 그것도 수업 시간도 많이 전달했고. 근데 상치에 내려오시면 그죠? 상치가 11가지인데 지금까지 시험에 안 나온 게 있어요. 제일 11번 줄을 한거 봅니다. 상치에서 어쩌면 이것만 알아도 이 단어는 한 페이지가 다 끝날 수도 있죠. 제일 마지막 줄 긋습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최근 2년 이내에 2번 이상 제재를 받으면 이게 뭐다? 상치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하나만 알아도 이 페이지 이 많은 내용이 다 끝난다는 이야기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2년에 2번 이상 제재를 받으면 절대적 취소에 해당한다. OX, X 그거 찾아내면 이 페이지가 끝나잖아 지금 그죠? 그거 하나를 꼭 좀 짚으시고 이게 바뀐 지가 3년이 됐는데 그죠? 그 아직도 출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희한합니다 지금. 그래서 11번 원래 유심히 좀 잘 봐주실 것. 오른쪽 28페이지 갑니다. 업무 정지 사유. 자, 모두 16가지지만 사실은 15가지입니다. 왜? 중간에 하나 수정해야 됩니다. 거기 6번 찾으셨나요? 자, 6번은 사실은 여기서 지워야 됩니다. 업무 정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우기가 너무나 아까워서 밑에 달아놨죠. 개공사가 성실을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면 얼마짜리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 그리고 이건 업무 정지도 아니다. 아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칸에서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되지만 없애기가 너무나 아까워서 그죠? 500만 원짜리 과태료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28페이지 다시 상단에 거기 6월에 찾았습니까? 6월. 그거 6월이 번호가 약간 밀려 내려왔습니다. 6월에 동그라미 하고 그 1번으로 연결합니다. 지금 2번에 6구이라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죠? 그 1번으로 딱 이렇게 화살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4번은 맞습니다. 아까 보셨죠?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기준이 얼마짜리다? 6개월짜리. 바로 밑에 통보 안 하면 요거는 같은 정보라도 얼마짜리다? 3개월짜리예요. 그 6개월은 정상적으로 돼 있어요. 동그라미. 그리고 쭉 내려오시면 12번에 가 상대적 취소 사유를 1년에 한 번 위반하면 얼마다? 6개월. 그 다음 10번, 13번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해서 2번 이상 업무 정지를 받고 다시 한 번 더 과태료에 해당되면 업무 정지인데 기준이 얼마? 6개월짜리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6개월짜리. 무조건 시험 때까지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6개월 동안 이제 6개월인데 제가 이 수업을 3월 달부터 진행했으니까 시험 치른 6개월 동안에 한 달에 한 개씩만 암기해도 이건 해결합니다. 이렇게 전달했던 거 암기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별난 게 한 놈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번호를 15로 달아야 됩니다. 아까 그 중간에 하나는 빠지니까요. 15번만 달아놓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한 번이라도 제재를 받으면 업무 정지. 근데 옆에 기준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준은 알 필요 없고
자, 그래서 공정거래법을 한 번만 위반하면 뭐에 해당된다? 업무정지에 해당된다. 요것만 알아도 이 페이지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요게 출제가 딱 되면. 그죠? 아까 있죠? 공정거래법을 위반해서 2년에 2번 걸리면 어떻게 되고? 상대적 취소. 한 번 걸리면 업무정지. 그거는 기준은 공부할 필요 없다 그랬잖아. 지금. 그죠? 여기까지를 이 많은 페이지에서 잡으셔야 되고. 자, 잠 깨고 29페이지 적어 넣으면서 공부합니다. 행정처분의 종류별 절차가 돌아왔습니다. 종류별 절차. 자, 지금부터 이 표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업무정지 대상자 누구? 개공사. 옆으로 갑니다. 등록 취소 대상자 누구? 개공사. 자격정지는 누구 많이 받습니까? 소공사만 받습니다. 소공사. 자격 취소는 누가 받을까요?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 받습니다. 공인중개사. 자, 지금 적기도 적지만 암기입니다. 처분권자, 업무정지 누가 처분합니까? 등록관청. 등록 취소 누가 합니까? 등록관청. 자격정지는요, 시도지사인데 정확하게 앞에다가 교부시도지사. 교부한 시도지사가 합니다. 자격 취소 누가 합니까? 교부한 시도지사. 자, 업무정지 성격, 재량 적어놓습니다. 재량이라는 말은 업무정지는 내려야 한다 하면 틀려요. 내릴 수 있다. 재량. 등록 취소는요, 여러분 2개 배우셨어요. 등록 취소는 뭐가 있다? 절대적 취소, 절대적 점 찍고 하나는 상대적 2개가 있어요. 그래서 등록 취소는 성질이 2개, 절대적, 상대적. 자격 정지, 성격, 정지는 무조건 재량입니다. 재량. 그리고 공부했습니다. 자격 취소는 양대 부정징에 해당되면 자격 취소는 뭐밖에 없다? 절대적 취소만 있습니다. 절대적 성격입니다. 자, 사전에 이런 절차들을 하기 전에 사전에 업무 정지는 뭐 받는다? 의견 제출을 받습니다. 무슨 법에 따라서?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자, 그런데 등록 취소를 하기 전에는 절차가 있다 없다? 없어요. X. 오른쪽에 자격 정지도 뭐 받는다? 의견 제출 받아요. 근데 자격 취소하기 전에 뭐 절차 있다 없다? 없어요. X. 둘째 칸 청문. 업무 정지 청문한다 안 한다? 안 해요. X. 등록 취소는 무조건 청문한다 그랬죠? 동그라미 돼 있죠? 자격 정지 X. 청문 없습니다. 자격 취소 청문합니다. 동그라미. 통보. 자, 내려가서 업무 정지 내릴 때 사전에 누구한테 통보하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제도 없어요. X. 등록 취소하기 전에 해야 될 통보 있다 없다? 없습니다. X. 근데 자격 정지 통지하는 거 있었죠? 등록관청이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자격정지는 누구에게만 내린다? 소공사에게만 내리잖아요. 근데 소공사는 중개사무소에 있는 직원이죠. 자, 그 직원을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다? 등록관청이 관리를 하니까 등록관청인 시장, 군수구청장은 자격정지 사유를 알더라도 자격정지를 못 내려요, 그 사람이. 그래서 시도지사에게 찔러줘야 된다, 이 뜻이에요. 됐죠? 시도지사에게 통보합니다. 자격 취소는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 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부한 사람만이 취소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표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절차를 하고 사후의 절차입니다. 보고 돌아왔습니다. 자, 업무 정지하고 보고하는 거 있다 없다? 없다. X. 등록 취소 보고 없다. 자격 정지도 보고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자격 취소는 얼마나 중요하면 5일 내로 시도지사가 누구에게? 국토장관님에게 보고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격이 취소되면 가문의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름이 국토장관님에게 며칠 만에 올라간다? 5일 만에 탁 올라갑니다. 통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자격정지, 자격취소에 대해서 통지가 있는데 거기 자격정지는 없지만 통지에다가 시도지사가 다른 시도지사한테 통지한다는 말 들으셨죠? 온 동네방네. 그러니까 자격취소 밑에다가는 통지에 시도지사가 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가 타 시도 온 동네방네 시도지사에게 통지합니다. 이거 왜 통지해야 된다 그랬지요?
자격이 취소된 자 3년 동안 시험 못 치죠. 다른 데 가서 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도지사에게 통지합니다. 정 반납, 업무 정지 반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X. 등록 취소 반납합니다. 며칠 내로? 7일 내로. 근데 그 입 적어놨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취소된 날로부터 7일이라는 뜻이에요. 취소된 날로부터 7일. 자격정지, 정반납 있다 없다? 없어요. X. 근데 자격이 취소되면 정반납합니까? 정반납해야 되죠. 며칠 내로? 7일 내로. 입이 뭘까요? 취소된 날로부터 7일 내로. 자, 업무정지 협회 통보합니다. 동그라미. 등록 취소 통보합니다. 그런데 자격정지, 자격 취소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XX. 왜 그럴까요? 통보하는 것은 등록관청이 통보하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그죠? 근데 자격정지나 자격 취소는 누가 하는 거다? 시도지사가 하기 때문에 통보할 일이 없어요. 9번. 결격기간. 자, 정지받은 자는 얼마 동안 결격기간일까요? 정지기간 동안. 결격기간, 정지기간. 등록 취소된 자 몇 년 동안이죠? 3년 결격기간. 자격정지는요, 정지기간 동안, 정지기간 중. 한번 자격 취소된 자 몇 년 동안 결격 사유지요? 3년. 자, 그래 표도 빠르게 한번 적으셨습니다. 적으시면서 한 개념 한번 잡아보시고. 바로 밑에 박스 1번 사무소 이전 시 행정처분권은 자 사무소가 이전되면 이전 전의 사유에 대해서는 누가 처분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 처분한다. 그 중요한 말입니다. 동그라미 뭐 어차피 맞는 말이지만 자 법인의 경우에는 업무 정지를 내릴 때는 법인 전체 또는 분사무소별로 내릴 수도 있다. 그것도 기억하시고 자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성계 그림 2개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그림을 그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림을 눈으로 잘 봐요. 익혀놓고 끝날 때까지 안 지울 테니까 그 그림을 거기 적어놓기는 좀 좁잖아요. 칸이. 그죠? 자기 것으로 새기셔야 돼요. 행정처분의 성계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필기야 따라하지 말고 보라 그랬습니다. A라는 개공사가 중견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어떤 행위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 적발된 사유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사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적발된 사유, 정지나 취소를 피할 목적으로 스스로 폐업을 딱 냅니다. 폐업 낼 수 있다? 없다? 있죠. 자, 폐업을 내면 정지나 취소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폐업하고 갔는데. 그죠? 그래서 고개 좀 숙이고 있다가 다른 옆에 동네 가서 재등록을 딱 하고 다시 하던 일을 마저 한다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정지나 취소 받을 놈이 한 놈도 없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폐업하는 것은 자유지만 재등록이 들어오면 폐업 전에 위반한 행위를 뭐 한 것으로 본다? 성계한 것으로 본다. 성계라는 말은 취소될 일이 있으면 취소를 시키고 정지될 일이 있으면 정지를 시키겠다. 그를 뭐라 부릅니까? 행정처분의 성계 그럽니다. 더 중요한 말은 취소는 몇 년이 지나면 안 하고 3년이 지나면 성계하지 않는다. 정지는 몇 년? 1년이 지나면 성계하지 않는다. 이게 성계의 첫 번째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 기억해야 될 거. A라는 개공사가 중견무를 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업무 정지 받았습니다. 왜 받았지요? 위반을 했으니까. 5월 달에도 또 업무 정지 받았습니다. 왜 받았을까요? 위반을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보고 뭐라 부른다? 정지 체질이다. 일만 하면 걸려가지고 업무 정지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업무 정지를 2번 받은 자가 한 번만 더 정지 받으면 절대적 취소라는 거 아시죠? 최근 1년 이내에 업무 정지 2번 받은 자가 다시 한 번 더 업무 정지 받아버리면 스트라이크 3개 받아버리면 죽어버린다니까요. 취소가 되니까 아뜨거라 하고는 바로 폐업을 딱 냅니다. 폐업을 내고는 다른 동네 옆에 동네 가서 다시 재등록을 합니다. 그럼 재등록해서 하던 일을 계속한다.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10월 달에 또 업무 정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쪽 등록관청에서는 정지 한 번밖에 안 받았다. 왜? 이렇게 말한다면 이런 내용이 성립을 못한다니까. 그래서 딱 보다시피 정지는 받은 날로부터 얼마간은 따라가 봐야 되겠다. 1년간은 성계한다. 작년에 시험 문제는 업무 정지는 폐업한 날로부터 1년간 성계한다 하면 틀려요. 받은 날로, 처분한 날로부터. 여기 정지는 1년 동안 성계하는데 과태료도 1년 동안 성계합니다. 좀 전에 살짝 지나갔지만
1년에 업무정지 2번 받은 자가 다시 한 번 더 과태료,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받은 자가 한 번 더 과태료 받으면 뭐 나와야 된다? 정지가 나와야 되니까 과태료도 1년에 몇 번 받는가를 봐야 되겠다고. 그죠? 요 두 가지 그림이 성계입니다. 성계. 따라가는 그림 눈으로 잘 익혀 놓으셔야 돼요. 그림은 그거였고. 자, 바로 밑에 거기 그림 바로 밑에 행정처분에 있어서 주의사항. 자, 폐업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 줄 거야 됩니다. 폐업 기간과 폐업 사유 등을 고려할 수 있다. OX. X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고려하여야 한다. 아주 강조하려고 넣어놨습니다. 고려하여야 한다. 폐업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등록 취소 처분 시 결격 기간은 3년에서 뭐를 공제한다? 폐업 기간을 공제합니다. 감독상의 명령 돌았습니다. 별표입니다. 자, 이것도 이번 조문에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동그라미 합니다. 국토장관 동그라미, 시도지사 동그라미, 등록관청 동그라미. 세 사람은 불법 중개행위 등을 단속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는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줄 거는 여기 협회가 탁 들어가잖아요. 공인중개사 협회 및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야 한다. 협회에다가 다시 동그라미. 협회는 따라야 한다 그랬지 관계기관이 따라야 한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의미 있게 딱 이번에 들어온 조문이기 때문에 강조합니다. 하단에 감독 대상자, 감독 사유 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 오른쪽 감독 사유 봅니다. 감독 사유 언제 감독합니까? 거래 동향을 파악할 때 동그라미. 행정처분을 위해서 동그라미. 그래서 감독 사유는 뭐다? 행할 때 감독한다. 행. 오른쪽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 사항은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거기 협회에 대한 것은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거기 보면 지도 감독 불응에 대한 제재 다시 별표 놓고 개공사가 감독을 나갔는데 니나 감독 잘하세요 하면 뭐 받습니까? 업무 정지 동그라미. 무등록 개공사는 적발되었다. 그러면 자동으로 얼마? 3년에 2천. 거래정보 사업자가 니나 감독 잘하세요. 어떻게 됩니까? 500만 원짜리 과태료. 그리고 협회는 무조건 받았다 하면 자동으로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 그리고 옆에 딱 보니까 500만 원짜리는 자동으로 누가 부과합니까? 국토장관이 부과한다. 하단 협회의 의무편 들어왔습니다. 자, 그 협회의 의무편에서 가장 중요한 거 네 번째가 보고입니다. 보고 별표. 자, 보고하고 제가 묻습니다. 뭐를 보고합니까? 총회 의결 사항을 언제까지? 지체 없이 누구한테? 국토장관에게. 그 조문 무조건 기억해놔야 돼요. 해마다 시에 놀러오는 조문이에요. 총회의사항. 자, 그리고 거기 오타가 하나 생겼네요. 거기 공시라는欄에 보면 공제사업 운용 실적은 회계연도 종료 후 몇 개월 내로 공시하라고 배웠습니까? 3개월입니다. 그거 오타입니다. 딱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 내로 공시해야 된다. 그 3개월 내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자, 내가 거둬들인 공제료는 얼만데 사고 나서 물어준 돈은 얼마고 뭐 이월한 돈은 얼마다. 이거를 얼마 만에 공시해야 된다? 3개월 안에 공시합니다. 그 오타니까 크게 수정 딱 해주시고. 하단에 협회의 설립 절차 숫자 지금부터 기억합시다. 첫 번째 숫자가 뭡니까? 300 동그라미. 총회는 몇 명요? 600 동그라미. 서울에서는 몇 명? 100명. 시도에서는 몇 명? 20명. 그러면 300의 2배가 얼마지요? 600. 그리고 얼마? 120. 이렇게 기억합시다. 120. 그리고 그 표를 보면서 묻습니다. 협회는 설립 인가라는 말이 있죠. 인가 위에다가 국토장관. 누구한테 인가 받습니까? 국토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하는데 성립은 어떻게 합니까? 이래 들어온다니까요. 설립하고 성립하고 글자 다르다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자, 협회는 어떻게 성립한다? 사무소에 등기함으로써. 됐습니까?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때 주된 사무소 위에다가는 서울특별시 X 하나 적어주십시오. 예전에는 이랬습니다. 서울특별시에 사무소를 둔다 그랬단 말이에요. 주된 사무소 본사를. 근데 지금은 그래 들어오면 X다. 반드시 서울에 둘 필요는 없다. 협회의 성격.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31번 1페이지 제일 상단 1번 줄 닦았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이거 무조건 체크하셔야 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그 한마디가 전부 다를 설명해 줍니다. 내려가면 보칙 들어옵니다. 자, 보칙에서 제목 묻고 싶습니다. 업무를 위탁하는데 위탁하는 거 두 개 크게 잡으셔야 돼요. 뭐하고 위탁한다? 1. 교육. 교육 앞에 1번 달고 1. 교육. 2. 시험 시행. 이 두 가지를 위탁합니다. 위탁하는 관청은 아시겠습니까? 모든 교육은 누가 실시한다? 시도지사가. 하단에 시험은요, 시험시행기관장이 위탁을 하는데, 자, 오른쪽에 보시면 수탁기관, 교육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대학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전문대학, 동그라미. 2번 협회, 동그라미. 공기업, 동그라미. 준정부기관, 동그라미. 아, 그러니까 교육은 모두 몇 군데 산다? 5군데 동그라미 했습니다. 근데 시험 시행은 동그라미 합니다. 협회, 동그라미. 공기업, 동그라미. 준정부기관, 동그라미. 동그라미 몇 개? 3개. 뭐가 없다? 그거는. 아, 옆에 적어 놓으셔야 돼요. 대학이나 전문대학이 없다. 그죠? 자, 그런데 이거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입력되어 있습니다. 대학 하면 뭐가 생각난다? 대학 입시, 대학 시험, 이거 생각나죠? 대학은 시험 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 대학 없다 그랬잖아요, 지금. 대학은 뭐 하는 곳이다? 교육합니다, 교육. 이거 강조 안 하면 대학 시험, 대학 입시, 뭐 이런 막 생각 나온다니까, 지금. 그죠? 주의하실 것. 자, 행정수수료 옆에다가 제목, 행정수수료 옆에다가 크게 뭐 적습니까? 행정수수료는 정 받을 때만 받습니다. 정. 그죠? 자, 그리고 정도 정이지만 더 중요한 것, 그 행정수수료 제목 옆에다가 정도 정이지만 수수료는 얼마다? 지자체조례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자체조례로 받습니다. 지자체조례. 했고, 자, 밑으로 1, 2, 3, 4, 5, 6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1번만 중요하다 그랬죠. 시험에 응시할 때 수수료 있다. 여러분 줄은 껐지만 동의합니까? 이제 8월 10일 다음 주부터 이제 원서 접수합니다. 응시할 때 수수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다가 뭐 적어야 된다? 그 시험 칠 때 수수료를 냈으니까 자격증 교부할 때 수수료 있다 없다? 없다고. 그게 이제 중요한 거라 그죠? 그러니까 옆에다가 자격증 교부 X. 자격증은 합격하시면 그냥 내줍니다. 돈 안 받습니다. 왜 돈 안 받는다고요? 자격증은? 그거 받으려고 돈 내고 시험 쳤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 2, 3, 4, 5, 6 전부 재교부 등록신청 재교부 등록신청 하여튼 증 받을 때마다 수수료 냅니다. 그걸 교부할 때 재교부할 때 그건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고 수수료는 전부 시도조례 또는 시군구조례인데 우리는 이걸 일명 뭐라고 부른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라 그런다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수수료가 10,000원입니다. 5,000원입니다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지자체조례 됐고 포상금 가볍죠. 어쩌면 포상금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1, 2, 3, 4죠. 1.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를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무등록업자. 포상합니다. 2번 거짓 등록업자. 거짓 동그라미. 3번 등록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도 동그라미. 4번 양수받은 자 양수 동그라미. 자, 그래서 무조건 포상 대상은 뭐다? 양일 때만 포상한다. 무가 뭘까요? 무등록업자. 그는 거짓 등록업자.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 받은 자를 포상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 이렇게 강조했던 이유가 이중등록, 이중소속, 투기를 조장하면 이런 것들은 포상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 다음 대답합니다. 지급 요건 1번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2번 검사가 검사의 동그라미 뭐 했을 때만 지급합니까?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그때만 지급합니다. 신고관청 어디 가서 신고합니까?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 자, 고발하는 관청은 두 군데예요.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인데 지급하는 관청은 하나밖에 없어요. 포상금 지급하는 건 누가 지급한다? 등록관청이. 그래서 지급신청서는 반드시 등록관청에 하여한다. 갈로 열고 1개월 이내. 그래서 지급은 1개월 내로 해줍니다. 1월 이내. 이 단원에서 시험에 한 번도 안 빠진 게 지급 방법입니다. 자, 2인 이상 공동신고 줄 거 놓고 균등배분. 균등배분 찾았습니까? 그리고 옆에다가 합의 지급. 갈로 열고 원칙.
합의한 대로 지급해주는 게 원칙인데 합의가 없으면 균등하게 해줍니다. 합의 원칙이 원칙입니다. 하나 더. 2건 이상이 신고 들어왔습니다. 2건 이상 줄 거고 누구에게? 최초 신고자에게. 이거 그림으로 기억해야 돼요. 자, 여기 무등록업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무등록업자라고 고발이 들어왔는데 누가 고발했다? A가. 그럼 포상금 누구한테 지급할까요? A에게. 얼마 지급할까요? 50만 원입니다. 우리 자료는 없다, 그죠? 너무나 알 수 있으니까. 자, A에게 50만 원 지급하는데 하나의 사건에 A, B, C 세 사람이 들어왔다. 어떻게 합니까? 합의된 대로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합의라는 게 뭔가 하면 이 사람 50% 주고 반반 주세요. 그럼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근데 합의한 바가 없다면 어떻게 한다? 균등하게 지급한다. 균등이라는 말은 나누기 3하겠다 이 말이겠죠. 을이라는 거짓 등록업자가 있습니다. 거짓 등록, 이 사람 거짓으로 등록한 자요 라고 서울에서도 고발이 들어오고 수원에서도 고발이 들어왔다. 무슨 소리죠?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이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면 누구에게 지급한다? 최초로 신고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이 들어오면 합의된 대로 지급한다. 또는 균등하게 지급한다. X. 하나의 사건에 2명 이상이면 최초로 신고한 자 하면 틀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림으로 항상 눈으로 익혀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A, B, C 세 사람이면 합의한 대로 지급하되 합의가 없으면 균등하게 해주면 된다. 그 다음 이렇게 서울에서도 고발이 들어오고 수원에서도 들어왔다. 그러면 누구한테 해준다?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이 들어오면 최초 되겠죠. 이렇게 개념을 그림으로 눈에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32페이지 하단 형벌 3년에 2천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1년에 1000인데 이 형벌 중에서는 뭐가 시험에 나온다? 1년에 1000이 제일 많이 나와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공부를 해오셨지만 형벌은 단순 암기시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암기하면 점수, 안 하면 꽉 이렇습니다. 형벌은 두 종류. 하나는 3년에 2천, 하나는요 1년에 1000. 근데 뭐 1년에 1000이 양이 많죠. 근데 3년에 2천만 원짜리 나오면 더 쉽고 지금까지 배운 숙제들하고 책 보지 말고 대답해요. 3년에 2천만 원짜리 뭐? 무등록업자. 제일 센 놈입니다. 사촌 형님 거짓 등록업자. 그 다음 금지행에서 공부했습니다.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를 하면 얼마? 3년에 2천. 자, 3년에 2천 다 했습니다. 여기다 하나 싹 빼놓고 다른 놈 들어가겠죠. 나올 수 있는 방법. 1년에 1000만 원짜리 노래 제목 양, 이, 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두 사람의 양이사가 있다니까요. 이사가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요것도 4개는 금지에서 공부했죠.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만씩 벌어도 전공이 아니고 비전공이다. 됐습니까? 1년에 1000만 원짜리 정리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33페이지 상단에 가니까 이사가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비전공하고 전체 내용을 연결해 줬습니다. 천천히 찾아가시면서 동그라미 찾아가면서 찾아내요. 그죠? 그래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과태료 또 나옵니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 노래 제목이 뭐지요? 운명, 이요, 연자시. 그래서 우리 연자만 보면 500만 원이 생각나는데 거기 연이 특히 중요해요. 연이 뭐지요? 옆에? 연수교육. 자, 특히 중요해요. 오늘 받겠다 그랬잖아요.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 안 하면 500만 원짜리 연자 특별히 잘 보실 것. 그리고 이 500만 원짜리 과태료는 밑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돼 있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말은 그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겠다. 오른쪽이 마찬가지예요. 100만 원짜리 과태료 노래 제목 이복의 문표 반납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암기표에 다 잡아놨어요. 잡아놓고 체크하시는데 요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자, 그런데 밑에 보면 3천만 원짜리 과태료는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1 한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럼 플러스 3천만 원짜리 과태료 언제 매깁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에 있어서 거래 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요거 3천만 원짜리인데 요때는 금액이 워낙 세잖아요. 금액이 워낙 세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5분의 1. 거기다가 밑에 하나 더 적습니다. 당구장표 똑같이 하고 거짓 신고. 거짓 신고는 취득세 3배 AI 과태료예요. 또는 거짓 신고는 권리는 100분의 5의 과태료예요. 이렇게 적어 놓고 요놈도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1 해요. 그러니까 적으면 다 했죠.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하면 얼마라고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권리는요 100분의 5의 과태료입니다.
근데 요 놈도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1을 합니다. 자, 그럼 이러면 이거 다 크게 정리하면 이래 되죠. 중개사법, 우리 법은 무조건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됐죠? 우리 단어는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것은 무조건 얼마? 여기다가 3천만 원짜리 과태료도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1이잖아요. 예? 부동산 거래 신고는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1. 아, 그거 괜히 적으라 그랬습니다. 페이지가 넘어갔구나. 거기 34페이지 제일 상단에 들어와 있죠. 그래, 한번 적으십시오. 줄줄 꺼시면서.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1인데, 언제 부동산 거래를 허위 거짓 신고했을 때, 아이고, 당구장표가 위로 날아가 버렸다. 그거 희한하게. 그리고 밑에 분양권, 입주권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00분의 5의 과태료. 그 표가 옆에 갖다 붙어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페이지가 달려 올라갔다. 그래도 한번 적으셨고, 올라가는 거 찾았고. 자, 마지막 거기 제목이 밑으로 내려왔는데 그 표가 무슨 표입니까? 양벌규정. 아주 중요합니다. 양벌규정은 여러분한테 앞에서도 수업해 왔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양벌규정이라는 것은 둘 다를 처벌하니까, 자, 양벌규정 시험에 잘 나옵니다. 뭐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누가 한 것으로 본다? 개공사가 한 것으로 본다. 그때 고용인이 뭐를 받으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으면 개공사에게 뭐가 부과된다?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아, 그래서 벌금형이 이게 형사적 처벌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딱 보시면서 고용인 때문에 개공사가 뭐를 받을 수도 있다?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 벌금을 받더라도 아까 보셨죠? 우리 판례는 뭐는 아니다? 결격 사유는 아니다. 이거 꼭 찾아 놓으셔야 됩니다. 개공사가 자기가 잘못해서 벌금 받았다. 그럼 당연히 결격 사유예요. 근데 고용인의 행위로 인해서는 결격 사유는 아니다. 그래서 면책 조항이 들어갑니다. 면책 조항. 거기 면책 조항이 있죠. 자, 거기 있습니다. 거기 특징에 밑에서 두 번째 점입니다. 줄 것입니다. 특징. 밑에서 두 번째 점 찾았습니까? 개공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벌금형이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갈로 열고 뭐라고? 면책조항. 그래서 면책조항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 법령편 70% 출제되는 단원입니다. 70%에서 가장 중요하게 마지막으로 끊는 게 뭐다? 양벌규정이에요. 그 양벌규정 표 그거 잘 익혀 놓으셔야 돼요. 시험에 굉장히 잘 들어온다. 지금 했던 거 중요한 것들은 지금 다 짚어드렸어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30%가 남아있는 실무편이 출발을 합니다. 자, 단원이 달라지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